Hello there everyone. Nice to meet you again online cla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흐르고 있네요. 금값은 또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시간은 금이 오니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실 주제는 영어의 파닉스와 발음 기호라는 내용입니다. 파닉스와 발음 기호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단어가 가진 소리 또는 발음을 배우는 교수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APPLE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읽기법, 발음법을 파닉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읽느냐라는 그 내용을 파닉스 또는 발음 기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파닉스나 발음 기호는 미국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단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발음 기호는 결국 영어를 모르는 한국 사람들과 같은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다른 외국인들을 위한 일종의 학자들이 만들어준 서비스라고나 할까요? 다시 말해서 사실 단어나 문장을 읽을 줄 알게 되면요, 이 발음 기호는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이 파닉스나 발음 기호를 가르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읽을 줄 아는데 발음 기호가 필요할 이유가 없죠. 옆에서 단어나 문장을 읽어줄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이 발음 기호 공부는 시간 낭비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 단어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 발음 기호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대충 알고 계시고요. 또 혼자서 공부하실 때 어떤 단어를 읽으실 때 발음 기호를 알고 계시면 혼자서 대충은 읽으실 수는 있게 됩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신경 써서 공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절대 외우지 마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요,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로마자 표기법 또한 파닉스를 공부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오늘 연결해서 아시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기역부터 히읗까지 알파벳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G, N, D, R이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히읗까지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기 공부를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네,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지난 동영상을 한번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가나다라마바사, 차차카타파, 게네데레 메베세, 기니드리 비비시 막 이러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에, 이, 오, 우를 같이 공부를 하셨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모음 5가지, 아에, 이, 오, 우까지 이 알파벳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로마자 표기법으로 연결을 시키시면 이게 아주 파닉스와 발음 기호하고 일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아예, 이유, 오를 알고 계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나머지 한국어에는 없는 특이한 발음 기호들만 공부하시면 파닉스는 다 끝나게 됩니다. 네. 파닉스 또는 발음 기호는 이렇게 네모 가로,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네모 괄호 안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GANA가 아니라 기역, 아, 니은, 아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그러면 이거를 가나라고 읽으실 수 있느냐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네모 가로가 있고 기역, 아, 니은, 아, 그러니까 GANA라고 써져 있으면 그 단어를 가나라고 읽으라는 표시가 바로 파닉스 또는 발음 기호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KE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느냐라고 해서 발음 기호를 찾아봤더니 네모 괄호 안에 KI가 써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KEY라고 쓰고 이 단어는 키라고 읽으라고 표시를 해준 것이 바로 발음 기호다.
열쇠를 key라고 하죠. 근데 쓰는 방법 KEY라고 쓰고 읽는 것은 key라고 읽는다 라는 것이 파닉스요 발음 기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학습 자료에서요, 우선은 기역부터 희읍까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모음도 찾아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로마자 표기법과 많이 일치한다는 것을 아시게 돼요. 그런데 이 발음 기호를 만든 건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 학자들이 만든 거라서요, 한글과 일치되지 않는 이상한 기호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E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죠? 또 하나 가운데 있는 건 C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된 거는 V자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된 거는 알파벳도 아니고요, 오로지 발음 기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거를 미국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들, 미국인들 말고 영어를 배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학문적인 기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발음 기호로 되어 있는 단어들을 읽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E가 거꾸로 된 것, C가 거꾸로 된 것, V자가 거꾸로 된 것을 전부 다 어 발음에 가깝게 소리를 냈더라 이겁니다. 전부 다 어인데 자기네들끼리는 이 어 발음들이 구별이 되나 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발음의 어 발음이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라고 흉내를 내시면 우리말의 어 발음에 가깝게 그렇게 읽게 되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BUS라고 써져 있는 단어를 어떻게 읽을까 라고 찾아봤더니 발음 기호로 B하고 V자 거꾸로 된 거랑 S가 써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파벳이 거꾸로 된 건 제가 아까 어라고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B는 비읍이요, V자 거꾸로 된 건 어요, S는 시옷이기 때문에 버스라고 읽게 된다는 거예요. BUS를 어떻게 읽습니까? 발음 기호를 찾아보면 버스라고 읽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BUS를 버스라고 알고 읽고 뜻까지 버스라고 알게 되시면 발음 기호는 그 순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 기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이상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를 제가 한글로도 써드리고 같이 따라 읽게도 해드릴 테오니 발음 기호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A자와 E자를요 붙여놓은 발음 기호가 있어요. 이런 발음 기호가 있다면 한글로 에라고 읽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APPLE라는 단어를 어떻게 읽을까 라고 발음 기호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AE가 붙어있는 발음 기호와 P와 L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A와 E가 붙어있는 이 발음 기호는 에라고 읽으라고 했으니까요, 에, 그 다음에 P는 피읍, L은 리을이기 때문에 애플, 애플 이렇게 읽게 된다는 거죠. 쓰는 법과 읽는 법이 완전히 다른 사과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PPLE를 어떻게 읽을까? 그럼 발음 기호를 보고 애플, 애플 이렇게 혼자서 읽으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게 됩니다. 하지만 옆에서 따라 읽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에 반이 딱 갈라져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발음 기호인데요, 이 발음은 스라고 읽으라는 소리를 냅니다. 근데 스 발음이 아니라 스. 윗니와 아랫니로 혓바닥을 물고 스 발음을 내는 건데요, 발음이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윗니와 아랫니로 혓바닥을 물고 스 발음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요. 스 아니죠. 스. 자, THREE라는 단어를
발음 기호로 이렇게 읽으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으라는 뜻이냐면 윗니와 아랫니로 혓바닥을 물고 뜨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리을과 이 소리를 내서 3, 3이라는 뜻이죠. 3라고 읽으라는 기호 표시가 바로 이 표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내기 힘든 발음 중에 하나가 이 뜨 발음이에요. 시옷 발음을 낼 때 윗니와 아랫니로 혓바닥을 물고 쌍시옷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교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 가온이 사람 인자 6개인데 네,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넣어야 사람이지. 저희 집 가온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 뜨 발음에 맞춰서 연습해 보시라고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따람이 따람이라고 다 따람이냐? 따람이 따람 넣어야 따람이지. 네, 그렇게. 자, 아무튼 뜨 발음은 나중에 교실에서 다시 한번 저랑 연습하시겠습니다. 자, 이 X자 거꾸로 된 거에다가 X자처럼 된 거는 우리나라 발음의 드 발음입니다. 약간 센 드 발음인데 THEY를 어떻게 읽을까? 라고 해서 발음 기호를 찾아보니까 바로 이런 표시가 되어 있더라 이거죠. 이거를 읽을 때는 디귿 발음을 내셔서 they라고 읽으시라는 뜻입니다. they는 그들은 이란 뜻이 되겠죠. 자, 3자를 길게 느릿들이고요. 또는 D와 3자 같은 거를 붙여놓으면 이건 Z 발음이 됩니다. Z 아니고요. Z. 네, 이런 소리가 나요. 네, 소리가 다르죠. 한글의 Z 발음과 Z 발음은 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발음 기호는 Z 발음으로 읽으라 라는 뜻입니다. 자, S자를 쫙 늘어뜨려서 지렁이처럼 생긴 이 소리는 쉬 소리입니다. 쉬 하고 소리를 깊고 길게 쉬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뜻입니다. 자, T하고 S자를 길게 늘어뜨린 소리, 이거는 취 발음입니다. 취. 자, 그 다음에 G자도 아니고 N자도 아니고 네, 꼬리가 길게 내려진 이 발음 기호는 받침 이응 소리입니다. 소리가 나죠. 소리. 네, 그래서 ing로 끝나는 단어가 주로 이렇게 소리를 내라는 발음 기호로 표시를 해줍니다. 소리라는 것. 자, 3자를 거꾸로 해놨죠. 왼쪽 오른쪽으로 뒤집어서. 이거는 에 소리입니다. 에인데 알파벳 에하고는 조금 달라요. 약간 어에 가까운 에 소리가 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발음 기호, 이상하게 생긴 발음 기호들을 쭉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요. COMPUTER 이라고 써져 있는 이 단어를 읽고 싶으신데 옆에서 읽어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발음 기호를 알아야 혼자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발음 기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 이거예요. 자, V자 거꾸로 된 거 가운데 하나 보이시죠? 그 다음에 끝에 E자가 거꾸로 된 게 하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읽어 나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발음 기호를 읽기가 더 힘들더라 이겁니다. 제가 보니까 결국엔 이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단어 어떻게 읽어요? 라고 그랬더니 그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컴퓨터라고 읽어주더라 이겁니다. 그 순간 발음 기호는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결국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발음 기호가 필요한 것이지 옆에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발음 기호는 그다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음을 편하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영어 단어 읽는 방법, 파니스와 발음 기호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그 발음 기호를 공부하시는 것보다도요, 한글로 이렇게 발음을 달아드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발음 기호는요, 사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발음 기호가 무엇인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즘은 또 스마트폰으로 음성 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 소리를 듣고 따라 하시게 되면 발음 기호는 필요가 없어진다는 사실. 게다가 교실에서나 온라인에서도 제가 한글로 발음 기호를 잘 써드릴 테오니 잘 따라해 보시고 단어를 연습하시면
영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속도감이 붙고 또 재미가 더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참고사항으로만 그냥 흘려 들으시는 기분으로 발음 기호가 어떤 것이다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영어 단어로 들어갑니다. 기초 영어 단어라고 해서요, A부터 해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들 반드시 초등과정을 졸업하시기 전에 알고 중학교로 올라가셔야 되는 기초 영어 단어들을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영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실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Thank you.